제가 언어이해 공부할 때 유형을 캐치를 하면은 두세 지문씩 끊어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어이해는 그렇고 추리는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 정도를 끊어서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끊어 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답률이 괜찮다, 오답을 유형이 좀 체화가 된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언어는 10지문, 추리는 40문제, 그러니까 한 회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체화가 된 줄 알았던 것들이 또 이제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거를 다시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10문제에서 20문제씩 끊어 풀면서 교정을 해주시고 다시 적응이 되면은 10지문, 40문제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보통 이제 한 5월 정도부터는 하원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5월 정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시작을 했고 뭐 이때쯤에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그럼 나는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 어느 시기에 뭘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 본인의 상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딱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언어 같은 경우에는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그 전에 이제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10문제에서 20문제 이거를 먼저 해주시라는 거죠. 유형화 작업을 해주시고 유형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얘네를 신경 쓰면서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이제 20개, 30개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감당 가능한 만큼만 내가 체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뭐 한 10개, 5개, 10개만 신경 쓰는 거고, 얘네가 좀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뭐 한 12개, 15개, 20개, 30개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 달 정도가 되면은 나 좀 체화가 잘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한 달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덜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좀 된 것 같으면은 그때 이제 10지문을 풀어보세요. 10지문을 풀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된 줄 알았던 것들이 막 틀릴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그거를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교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그냥 한 번에 10지문 풀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세 지문 끊어 풀면서도 지금 이 유형들을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10지문을 지금 이 두세 지문 푸는 단계를 건너뛰고 결국에 저희가 지금 이 두세 지문씩 끊어 푸는 거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건너뛰고 10지문을 그냥 바로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10지문을 풀기 전에 10지문을 풀 수 있는 10지문을 푸는 게 도움이 되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추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5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두세 지문 풀고 또 10문제 풀고 두세 지문 풀고 10문제 풀고 하잖아요. 이 처음에는 두세 지문씩 끊어 푸는 게 기간이 좀 길 거예요. 한 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지문을 풀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2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10지문을 풀고 두세 지문씩 끊어 푸는데 이 기간이 한 2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한 1주로 줄어들고 또 이후에는 한 2, 3일로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10지문을 풀 때 드러나는 단점들이 처음엔 많겠죠. 많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정할 것들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세 지문씩 끊어 푸는 게 결국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교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두세 지문씩 푸는 게 한 2, 3일 정도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10지문 풀었어요. 추리는 뭐 한 40문제 풀겠죠. 근데 이제 언어 10지문 푸는 날이랑 추리 10지문 40문제 푸는 날이랑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는 실제 시험처럼 해주셔야겠지만 뭐 언어도 나름 공부하는 주기가 있을 거고 추리도 공부하는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그날 언어를 10지문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한 시험 한 달 정도 남기고서부터는 언추해서 같이 푸는 게 나아요. 물론 저는 이제 한 번에 뭐 한 10분, 20분씩밖에 못하니까 70분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거를 한 두세 번 나눠서 풀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언추를 시험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언어 10지문 푸는 날에 굳이 맞춰가지고 추리 40 문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대로 하시고 추리는 또 추리대로 하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6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월요일에 10지문을 풀었어요. 어떤 단점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화수 이때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됐어요. 다시 10지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금토일 다시 이제 두세 지문씩 끊어 풀면서 이때 나왔던 단점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다시 월요일이 됐죠. 월요일에 10지문 풀어주고 하면서 한 시험 임박해지면은 시험 임박해질 때까지 이런 패턴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약간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4일은 안 돼요? 4일? 5일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되죠. 상관이 없어요. 4일이든 5일이든 2일이든 3일이든 하루든 이제 결국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지문을 푸는 목적은 물론 목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정말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보는 실전 모의고사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보는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재고서. 이런 거는 정말 시간 관리도 해보고 유형에도 반응하는 연습해보고 내가 연습했던 문제풀이 순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는 이제 그냥 시간은 잘 모르겠고 다른 거 모르겠고 유형에만 잘 반응할 수 있는 테스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10지문을 풀어도 저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하시면 돼요. 두세 지문을 푸는 것도 결국에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은 뭐예요? 유형을 채워하고 문제풀이 순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기간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반드시 3일일 필요 없고요. 2일일 필요 없고 5일일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계속 10지문을 안 풀고 두세 지문씩만 끊어서 푸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죠. 왜냐면 두세 지문씩 끊어 푸는 거는 결국에 어쨌든 간에 목적이 저희가 10지문을 풀 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그냥 두세 지문씩만 끊어서 풀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하실 때 그 목적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리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